안녕하세요. 김관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가족에 반려동물이 추가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면서 관련된 사업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일보에서는 10년 특집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었어요. 이 기사에서는 애완동물인 펫과 인간화, 휴머니제이션이 합쳐진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난 만큼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면서 정부를 포함한 유통업계,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관련 사업이 점차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도 관세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입 물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용품 문의도 적지 않은 편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용 방석이라던가 침대 이런 것들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리바바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봤는데요. 김관세사가 이 중에 첫 번째 물건을 수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반려동물 방석을 수입한다고 하면 미리 인증은 받아야 되는지랑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알아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건 가격, 물류비, 세금, 인증비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랑 인증비가 나올지를 미리 확인하고 수출자랑 협상하면서 물건 가격이랑 물류비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 물건은 제가 알아봤더니 관세율이 8%고요. 만약에 한중 FTA를 적용하면 2.6%가 된대요. 그럼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게 좋으니까 수출자랑 이야기할 때 FTA 원산지 증명서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봤더니 별다른 KC 인증은 필요가 없었어요. KC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떤 경우냐면 따뜻하게 전기로 온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받아야 되는 거라서 제가 수입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쿠션 형태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알아본 바로는 수출자한테 FTA 원산지 증명서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수입 통관할 때 세관에서 KC 인증서를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였고요. 이제 수출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일단 최소 구매 수량, MOQ 확인하고 단가를 확인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MOQ는 100개고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각각 200개씩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단가를 28불로 받았어요. 그럼 총 물건 가격은 얼마죠? 400개에 28을 곱하니까 11,200달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11,200불이 EXW 가격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은 공장도 가격이라는 건데요. 물건이 다 만들어지면 내가 포워딩을 그 공장으로 보내서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포워딩한테 공장에서 물건 가져오는데 물류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려면 물건이 총 몇 킬로그램인지 CBM,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총 400개를 몇 개의 덩어리로 포장을 할 건지를 수출자한테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딩이 물건 가지러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물건을 사간다고 했을 때 부산항에서 배를 타는데 우리 회사는 인천이야 하면 뱃상만 알아보면 안 되죠. 인천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비용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방금 이야기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아이템을 정하면 세율이랑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수출자 협상 단계인데요. MOQ랑 단가 확인하고 포워딩한테 견적받을 수 있게 중량, CBM, 포장 개수, 픽업지 주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첫 번째 사항 확인했을 때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게 이득이라고 확인이 됐으면 이 원산지 증명서를 줄 수 있는지까지 수출자한테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포워딩한테 이제 견적을 받는데요. 2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부피가 또 좀 크긴 한데 컨테이너에 꽉
차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컨테이너로 가져오는 게 나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컨테이너로 가져오는 게 더 비쌀 것 같지만 LCL로 수입을 했을 때 보세 창고 비용이랑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컨테이너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워딩한테 이 정도면 혹시 풀 컨테이너가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건값, 세금, 물류비까지 확인을 했어요. 인증은 수입할 때 세관에서 보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럼 크게 들어가는 돈들은 대략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금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수수료니 세금이니 내 마진이니 이런 거 빼고 해도 남겠다 싶으면 수입이 거의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면 당연히 샘플을 받아야겠죠. 이 샘플로 마케팅 준비도 하고요. 마음에 들면 샘플이 최종적으로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때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원산지 표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붙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부착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 개별 포장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 상자에 넣어서 판매가 되는 형태라면 박스를 내가 디자인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추가 비용은 또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 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여분 상자도 최소 2, 30개는 서비스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팔레트에 올려서 최종 포장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팔레트 비용 없는 거 맞는지, 11,200불 외에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리드 타임입니다. 보통 공장들이 3, 4주 정도 이제 생산에 걸리는데요. 리드 타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보통 선금 3, 40% 정도 입금을 하고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나머지 잔금은 서로 합의한 날짜에 입금을 하시면 되세요. 주문이 들어가면 수출자하고 포워딩한테 서로의 연락처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생산이 완료됐을 때 수출자랑 포워딩이 서로 그 내용 공유하고 포워딩이 선적 일정 확인해서 저한테 미리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일정이 괜찮으면 진행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됩니다. 물건이 이제 공장에서 떠나기 전에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저는 수출자한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해서 초안 검토하고 최종 발행 요청할 거예요. 그 서류들을 받아서 관세사한테 미리 전달해놓고 한국에 물건 도착했다고 포워딩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면 관세사에 통관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관세사에서는 수입 신고하고 저한테 세금이랑 다른 비용들 얼마 정도 예상된다 하는 청구서를 보내줄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돈을 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물건 받고 최종 수입 비용 정산서를 관세사한테서 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수입 절차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판매죠.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용 침구, 쿠션 수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